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또 강원도 춘천에서 활동하는 왕진 의사 양창모 선생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양창모 선생은 진료실에서 3분, 5분 하는 진료로는 성이 안 차서 이렇게 환자를 봐선 안 되겠다 싶어 어려운 길을 택했고 거의 선택 안 하는 왕진 의사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오늘은 양창모 선생이 방문 진료하며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배운 것들에 관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왕진 의사 양창모 선생 만나봅니다. 양창모 선생님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원도의 왕진 의사 양창모입니다. 예, 강원도 춘천에 지금 호호 방문 진료센터 센터장 맡고 계신데 네. 어제 말씀하신 왜 그 방문 진료가 필요한지 어제 그냥 제가 아주 절감을 했습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근데 현실은 지금 이제 전혀 그렇지 못하고 예. 그런데 우리 양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이 왕진 의사를 하게 됐는지. 네. 아주 좀 우연한 계기였는데요. 네. 제가 이제 공중보건회 할 때, 제 지인분 중에 장애인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장애인분들 중에서 집에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 병원에 가야 되는데 못 가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와줄 수 있느냐 이런 제안을 하셔가지고 그때 처음 이제 왕진인지도 모르고 왕진을 갔죠. 그때는. 예. 근데 정말 진짜로 집에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사실 집에서 못 나왔다기보다는 방에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의사 얼굴을 한 10년 정도, 뭐 5년 정도씩 이렇게 못 본. 의사 얼굴을 못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세상의 얼굴을 아예 못 보신 분들 방 안에서. 그래서 그 방 안에 있던 문을 가리키면서 좀 저 문 밖으로 나가보는 게 소원이라고 말씀하셨던 분도 계셨으니까요. 예. 근데 많은 의사들이 되게 그 의료봉사 같은 거 하잖아요. 예. 대학 다닐 때. 예. 뭐 다들 그런 장애인 분들 한 번씩 다 만나봤을 텐데. 예. 그 일로 인해서 뭐 마음을 그렇게 먹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아, 예. 네. 예. 제가 그때 이제, 세상에 이런 분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처음 이제 깨달았고요. 그러다가 전문의 수련을 마치고 일을 이제 시작했던 곳이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그 어디에 있는 거죠? 원주에 있는 병원입니다. 협동조합이에요? 예, 협동조합 병원인데요.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통 병원의 주인은 의사잖아요. 그런데 이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은 병원의 주인이 의사가 아니고 시민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돈을 출자해서 병원을 이제 세우고 거기에 의사를 고용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병원을 운영할 가능성이 높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사실 병원 의사 일을 처음 시작을 했어요. 원주에 있는 의료복지사회협동조합에서. 처음부터 좀 약간 삐딱하셨네요. 예. 그게 보수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협동조합이 아무래도. 보수는 뭐. 그럼 그 협동조합은 의사가 한 분이에요? 네, 그때 당시 저 혼자, 그런 이제 한의사 선생님 한 분이 더 계셨고요. 예. 그 두 사람이서 이제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의료복지사회협동조합에서 왕진을 갔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낮에, 주간에는 이제 진료를 하고, 저녁 시간에 일과 끝난 다음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왕진을 갔었거든요. 그때 정말 본격적으로 이제 왕진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전공은 뭘 하셨어요? 저는 가정의학과를 전공했습니다. 아, 가정의학과. 그러면 오히려 지금 이렇게 왕진하고 하시는 게 맞는 거네요? 가장 맞는 과라고 할 수 있죠. 미리 예비대에 있었던 거네. 예, 그렇죠. 이거 하실 때는 생각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왕진? 저는 처음에 이 가정의학과를 전공하는 것 자체도 제가 이 협동조합과 관련된 병원에서 좀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서. 계획이 있으셨구나. 예.
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다시 동네 병원에서 한 10년 예, 일을 있었습니다. 하셨어요? 예, 춘천으로 이사를 오게 됐거든요. 아, 예. 원주에서 예, 춘천으로. 예, 춘천 이사를 가야 돼서 예. 이제 그래서 협동조합 일을 이제 그때 좀 잠시 손을 놨죠. 그때는 동네 병원. 예, 근데 춘천에 와서는 동네 병원에서 한 10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때 왜 원주, 춘천, 강원도 쪽에서 계속 고향이 그쪽이세요?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예. 저는 이제 고향은 전혀 그 강원도하고 먼 곳인데, 예, 근데 처음에 원주를 가게 된 게 제가 실은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나서 이제 협동조합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예. 전국에 있는 협동조합 병원들을 몇 군데를 가봤어요. 아. 예, 뭐 안성도 가보고 여러 군데 가봤는데 다른 병원들은 정말 잘 되고 있었는데 원주가 좀 굉장히 그때 당시 힘든 상황이었어요. 의사도 못 구했고. 그럼 거기는 피해야지. 예. 그래서 잘 되는 데로 가야지. 예, 맞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 의사도 못 구하는 상황인데도 굉장히 멋있어 보였어요. 그 힘든 상황에서도 병원 인근에 있는 상가에 계시는 그 주민분들 대상으로 해서 방문 진료 사업을 하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원주 분들이 이렇게 의식이 좀 깨어 있으신 분들이 예.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정말 협동조합의 정신을 놓지 않고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그걸 보면서 이런 분들하고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죠. 예, 맞아요. 예. 저도 좀 괜찮은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거기에 있으면. 예. 그래서 그 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기를 배신하고 10년간 동네병원에. 어떻게 뭐 별로 그거 하다가 다시 이제 그만두신 거 보면 동네병원 체질은 아니신가 봐요. 나름 저는 그 병원에서는 동네병원 하면서는 좀 그 지역에서는 동네에서는 좀 나름 좀 잘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헌신적으로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자리를 잘 잡았고 많은 분들이 좀 찾아오셨고 이제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저를 이제 소개시켜주는 분들이 많아서 새로 오시는 이제 소위 신환이라고 하죠. 신환인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막 반갑지만은 않은 마음이 좀 들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환자분들이 많아지고 진료 시간을 되게 이제 짧게 이제 대기하는 분도 많아지니까 빨리빨리 봐야 되는 상황이 이제 점점 더 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게 마치 그 잠수를 하는 해녀. 그러니까 환자분이 딱 진료실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잠수 시작이에요. 예, 잠수 시작이에요. 그러면은 그래서 3분 이상 참기 힘듭니다. 사실. 3분 이상 참기 어려워요. 예. 어떻게든 이제 내보내야 되고 다음 분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런 압박을 좀 느끼셨나 맞죠. 봐요. 예. 아무래도 밖에 오래 또 환자분들이 대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제가 아무리 더 얘기를 하고 싶어도 다음 환자분들을 또 불러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이제 네. 그때 이제 원주에 있던 저랑 같이 일을 하셨던 한사 선생님께서 한번 이제 이 방문진료 사업을 춘천에서 스몰 지역에 한다니까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셔서 하게 됐습니다. 물 만난 고기네. 예. 근데 아내분은 계시죠? 예, 있습니다. 아내분은 그냥 동네 병원 계속 하라고 예. 안 하시던가요? 아내가 오히려 저한테 이 방문진료 일을 하라고 했어요. 실은 제가 사실은 그때 고민을 참 많이 했거든요. 나름 이제 10년 동안 춘천 지역에서 자리를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이제 과연 접을 것이냐 내가. 그 기득권을 놓기가 쉽지 않은데. 놓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아내가 예전에 제가 이제 원주에 있을 때 그때 방문 진료 왕진 갔다 오면서 막 했던 얘기들을 되게 좋게 아내가 제 모습을 좋게 봤나 봐요. 그때가 이렇게 굉장히 행복해 보였나 보죠. 예. 그래서 방문 진료 일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네, 그래서 이제 좀 용기를 갖고 동네 병원 일을 좀 접고 왕진 일을 시작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왕진 의사 이제 하기로 하고 가서 가장 먼저 한 게 진료가 아니었다면서요. 예. 대부분 진료실 안에 있을 때랑은 다른 상황에 마주하게 돼요. 왕진을 가게 되면.
어떻게 사시는지, 어떤 곳에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진료도 다른 진료를 하게 되는 거죠. 단순히 내가 주사를 놓거나 약을 처방하는 그런 것에 국한되지 않고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전체적인 돌봄에 필요한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미끄럼 방지 뭐 이런 것도 붙여드리고 뭐 다니신다고. 그렇죠. 그래서 어르신들의 이제 가장 위험 요인 중 하나가 실은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진료실 안에만 있었으면 그냥 골다공증 약을 처방하거나 주사를 처방하고 끝났을 일이지만 그렇죠. 환자분들이 계시는 곳에 가보면 화장실 가보면 미끄럽고 방바닥이 미끄럽고 또 계단 있을 때 그 계단을 또 짚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또 낙상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뭐 미끄럼 방지 패드를 붙여드린다거나 아니면 난간을 이제 설치해드린다거나 그런 일들을 이제 같이 하게 병을 됩니다. 만드는 환경 자체를 이렇게 개선하고 뭐 생활 습관도 이렇게 바꿔드리고 바꿔드리고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방문 진료할 때 그 마을회관에 주로 많이 갔었어요. 처음엔 저희 하는 일을 소개시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마을에 이제 그렇게 하는데 많이 놀랬던 게 마을회관에 어르신들이 쭉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다들 그냥 양반다리하고 앉아 계셔요. 그러니까 마을회관에 책상이 없어요. 그렇죠. 의자랑. 근데 어르신들 대부분이 이제 근골격기질이 많기 때문에 뭐 무릎 관절염,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한테 이 양반다리, 좌식 생활이 좋지 않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고개를 숙여야 되고 허리를 숙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식사도 하시고 같이 하시는데 거기서 매일 고스톱 치고 그렇죠. 고스톱 치고 그러시니까 그러면 안 되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그 노인회관에 반드시 책상과 의자를 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책상과 의자를 갖다 놓고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오, 그런 것까지도 눈에 보이니까요. 가면은. 이렇게 보통 집안에 의사가 있으면 왠지 마음이 좀 편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니까 그렇죠. 실제로 뭐 진료를 안 해줘도 뭐 이렇게 그걸로 위로를 받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왕진을 가면 가족에게도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환자 본인만이 아니라 그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도 선생님 되게 반길 것 같아요. 고마워하세요. 일단 환자분 본인들도 굉장히 고마워하시고요. 그분들은 정말 또 혼자 계신 분은 얼마나 외롭고 그러겠어요. 말동무도 와서 해주는 거고 또 가족들도 그렇게 의사 선생님 왔다 가면 왠지 든든하고 그것도 기댈 때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받겠어요. 맞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혹시 옥수수를 밭에서 막 따가지고 삶아서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저야 뭐 그렇게 못하죠. 그 힘들잖아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저도 참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방문 진료했던 할머니 댁에 갔더니 그 옥수수를 삶아 놓으셨더라고요. 그 이제 밭에서 따가지고 이제 삶아 놓으신 거라서 정말 되게 맛있었어요. 나 그런 옥수수는 정말 처음 먹어보는 옥수수였고. 작은 거에 되게 감동하는 스타일이시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아내가 또 옥수수를 좋아해요. 그래서 챙겨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 저기 제 집에 가져가려고 하는데 옥수수 2개만 더 주실 수 있냐.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제 그래 드린다고 하면서 부엌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닐봉지 딱 들고 부엌에 갔는데 그 소치에 보니까 옥수수가 있는데 그 옥수수들이 좀 색깔이 진한 갈색이에요. 그러니까 좀 탄 거예요. 근데 이 어르신이 그거는 이제 본인 드시려고 남겨놓은 거고 저희 주려고 했던 거는 이제 잘 구워진 옥수수를 저희한테 내놓으신 거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거기서 마음이 읽혔네.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참 특별한 의사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뭐 무슨 특별한 일을 한다거나 제 진료가 뭐 특별하게 어떤 걸 하는 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만나는 어르신들이 저를 참 특별하게 대하니까 그래서 내가 특별해진 의사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마음이 좋죠. 그걸 네, 그렇죠. 챙겨주는 마음. 네, 정말 좀 사랑받는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게 실은 제 앞에 있는 사람이 저를 사랑해줬을 때 제가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라는 의사가 좀 괜찮은 의사라고 제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 어르신들이. 네. 그런 대접들이. 과분하죠, 사실 저한테는. 네. 그럴수록 더 바르게 해야 되겠네요. 예, 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네, 네. 서로 이렇게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상호작용, 게 상승작용을 일으키겠네요. 그런 마음과 마음이 오가면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왕진 다닌 지가 이제 벌써 3년째 돼 간다고요? 네, 3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럼 횟수로 하면 얼마나 다니신 거예요? 800회 정도 간 것 같고요. 네. 네, 아마 올해 지나면 뭐 1000회가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많이 다니시면서 뭐 많은 분들 만나고 또 어떤 뭐 사연이랄까 그런 게 좀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몇 달 전에 뵀던 이제 할머니이신데 이 할머니 이제 왕진을 갔는데 어르신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제는 한번 전화를 해보려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 어르신이 원래 그 무릎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이제 한 2주 전에 이제 주사를 한번 놔드렸어요. 그래서 좀 주사 맞고 나서 좀 불편하신 게 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뭐 주사 맞고 나서 좀 불편하셨어요. 왜 전화하려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주사 맞고 나서 이제 무릎은 많이 좋아졌고 이제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좀 보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예,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니 나 같으면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최고의 찬사 같은 느낌 들었어요. 저한테 하는. 그래요? 그냥 보고 싶은 의사라는 게 내가 좀 이런 의사가 되어가고 있는 건가? 그냥 단순히 치료받으려고 생각나는 의사가 아니라 그냥 힘들 때 이제 혼자 사시니까 아무래도 네. 그 어르신이 그냥 생각나는 의사, 보고 싶은 의사라는 게 저하고 많이 틀리시네요. 여기 책도 쓰셨어요? 네. 아픔이 마중하는 세계에서란 책인데 부제가 병원 밖의 환자들이 내게 가르쳐준 것들 이런 에세이집이에요. 네. 이거 내가 이렇게 저기 가보니까 이것도 베스트셀러 책도 많이 팔렸던데. 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그 2가지 마술이라고 제목이 그런데 무슨 마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아까 어제 말씀드렸던 그런 건데요. 진료실 안에 있으면 겪게 되는 마술이 하나가 있고요. 병원에서 그리고 이제 왕진을 가게 되면 겪게 되는 마술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마술? 예, 그게 말씀드린 진료실에서 환자분이 들어오시게 되면 그 환자분의 삶의 맥락이 다 사라지거든요. 그렇죠. 예, 마술처럼 사라집니다, 정말. 예, 그분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존재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누구의 부모님이고 자식인지가 전혀 근데 누구 이렇게 않죠. 거드름 피우면서 오는 사람들 있죠, 가끔. 이게 누구 이렇게 소개받아서 위에 뭐 병원장 이렇게 낙하산으로 이렇게 오는 환자가 그렇게. 가끔 있죠. 예. 근데 사실 그런 맥락도 전혀 의사한테는 사실 중요하지 않거든요. 예. 그게 사라지는 게 사실 저는 첫 번째 마술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근데 왕진을 가보면 그 진료실 안에서 사라졌던 환자분의 삶의 맥락이 다시 드러나는 거죠. 마술과 같이. 예, 마술과 같이 다시 나타나요. 이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누구의 부모님이고, 누구의 자식이고, 또 어떤 곳에 계시는지,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2번째 마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2번째 마술을 저는 좀, 많은 의사분들이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단 한 번이라도. 그러면 좀 다른 의사가 됩니다. 그런 얘기 자꾸 하고 다니시면 의사분들이 싫어하시는데. 아니, 어제 얘기하셨듯이 그 공공의료 전담 의사 그 제도 많이 뽑아서 그 왕진만 전담하는
예? 공공의료 의사들을 네. 많이 뽑고 그러면 네. 의사 수를 늘려야 되고 그럴 텐데 네. 그러면 이제 그 의대 정원도 이렇게 늘리고 막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의사들이.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예전에 이제 지역의사제 얘기할 때도 예. 의사분들의 반대가 심했고요. 저는 조금 다른 길을 선택했더라면 그런 충돌, 의사분들의 그 어떤 거부, 저항 이런 것들이 좀 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분들이 그때 지역의사제를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지역의사제라는 게 그 병원이 별로 없는 지역에 그렇죠. 시골 지역이라든가 네, 거기에 의사 수를 늘려야 된다. 의사분들이 이제 한 10년 정도를 의대를 졸업하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도록 하는 게 지역의사제였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전문의 수련 과정이라든가 인턴 과정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한 3년, 4년밖에 안 돼요. 지역에 있는 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그 3, 4년 끝나고 나면 다시 의료시장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예. 민간으로 영역으로 다시 넘어오거든요. 경쟁이 더 치열해지죠. 예, 그러면 이제 경쟁자가 되기 때문에 의사들이 싫어하겠죠. 그래서 의사들이 싫어하죠. 저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경찰대라든가 이런 것처럼 공무원화 하는 게 있었잖아요. 경찰직 공무원들. 그런 것처럼 좀 공공의료 영역에 있는 의사들을 공공의대에서 좀 배출을 하고 그분들이 그분들을 필요로 하는 지역, 특히 시골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 공무원처럼 평생직으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선진국들은 이런 이 방문 진료가 많이 일반화돼 있나요? 왜 영국만 해도 사실 처방전을 집에 가서 끊어주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예. 사실 한국은 진료실과 방문 진료가 그 벽 사이의 벽이 굉장히 높잖아요. 예. 그래서 0.1%만 그 벽을 넘어가잖아요. 의사들 중에서. 예. 근데 영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0.1%가 이제 왕진 의사가 된다는 거죠. 얘기죠. 근데 영국은 진료실하고 그 왕진이 거의 구분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일본도 그러는 것 같은데. 일본도 왕진 의사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네, 일본도 왕진 의사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게 가야 될 길 아닌가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방문 진료가 있었다면 많이 달랐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도시에 살고 있는 분도 마찬가지인데 죽음의 모습이 많이 달라집니다. 사실 저희가 어떤 모습으로 죽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예. 죽을 때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대부분 그래도 내가 뭐 지인, 가족들이 있는 상황에서 죽고 싶잖아요. 또 집에서 죽고 싶은 어르신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코로나 시국에 돌아가시는 모습들을 보면 고독사예요. 예. 가족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가족이 있어도 그래요. 작년에 한국에서 사망하신 분들이 한 31만 8천 명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집에서 죽는 분들은 한 15%고요. 나머지 분들 한 26만 명 정도는 병원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병원에서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급성기 질환으로 돌아가신 거 말고 그 만성기 질환 뭐 암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질환들을 앓고 계시다가 이제 임종이 가까이 왔다고 얘기를 들으셔서 집에 갔다가도 갑자기 상태가 이제 악화돼서 병원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보호자분이 같이 있지 못했어요. 예. 왜냐하면 병원에 들어가려고 하면 코로나 음성이라는 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요양병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작년에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많은 수가 혼자서 예, 외롭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좀 만약에 방문진료 의사가 있고 그 방문진료 의사가 임종이 가까우신 분들이 집에서 돌아가시고 싶어 한다면 의사가 방문을 해서 그분들한테 필요한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전혀 죽음의 방식이 달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습이. 예,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몇 년 후면 85세 이상 인구가 뭐 엄청나게 많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분들이 그 거동이 불편하고 그러면 만약에 병원에서 다
입원으로 그걸 수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없죠. 예. 그죠? 그런 네. 분들은 결국은 방문 진료를 통해서 해야 되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없죠. 예. 필연적으로 이게 늘어나야 됩니다. 늘어날 예. 수밖에 없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무슨 계획이나 어떤 목표 같은 게 뭐 있으신가요? 네. 네. 제가 참 고마운 분들을 이 일을 하면서 많이 만났어요. 예.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적이 많았거든요. 뭐 그런 경우가 뭐 이제 여러 경우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만나 뵀던 어르신 중에 이제 림프 부종이라고 해서 팔이 많이 붓는 병이 있었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 붕대로 이제 드레싱을 해줘야 되는데 매일 붕대를 갈아줘야 돼요. 근데 저희도 이제 일정이 있으니까 매일 그분 어르신 댁을 방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까이에 계신 보건진료소 선생님께서 이 어르신 댁을 방문해서 그 붕대를 계속 갈아주셨어요. 예, 그것도 한 6개월 정도를 하셨거든요. 예, 굉장히 고마우신 분이죠. 그래서 참 고마운 분들을 참 많이 만났는데 저는 좀 이런 고마움이 특별한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예, 너무 좀 당연한 일이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왕진이 지금은 사실 좀 특별한 의사들이 하고 있는 일로 되어 있지만 실은 아주 필요한 일이고 또 평범한 일이고 누구든 원하면 받을 수 있는 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런 방송이 이제 안 나오는 날이 빨리 그렇죠. 와야 되겠네요. 맞아요. 그냥 너무나 그냥 평범해서 동네 어디 가나 그런 의사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제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춘천 왕진의사 호방문진료센터의 양창모 센터장이었습니다.